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군집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과 가장 비슷한 나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모범국가로 분류가 됐었죠.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 검사자 수를 엄청나게 늘리지도 않았는데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만 그러냐? 혹시 일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국가는 없는가?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군집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독립적인 변수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끼리 군집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일 확진자 수 증가량, 그 다음에 총 누적 확진자 수, 총 검사자 수, 요것들이 같은 군집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에는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도 보면은 서로 비슷한 군집으로 묶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일 사망자 수, 누적 사망자 수, 그 다음에 회복된 사람 수, 요것도 같은 군집으로 묶여서 하나만 선택했는데 회복된 사람 숫자로 군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 같은 경우는 다른 변수들과 매우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당 확진자 수와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있는데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확진자 수가 나타나는 국가들만 모아서 보면은 이 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고요. 0.9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도 같은 걸로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100명에서 1000명이 될 때까지 며칠 걸렸는지, 혹은 1000명에서 4000명이 되는데 며칠 걸렸는지 그 날수까지 고려해서 군집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본이 4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1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직 1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만간 일본과 같은 패턴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100명에서 1000명까지 되는 과정이 일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한동안 모범국가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일본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됐던 거지, 사실은 일본과 같이 또 급증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라크나 이집트 같은 경우도 아직 1000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 국가들도 조만간 아마 일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었죠.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1000명에서 4000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 4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석 결과에서는 빠졌고요. 결국 4000명 이상 되는 국가들 중에 일본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국가, 말레이시아하고 덴마크입니다.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일본과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이쪽에 보면은 스페인,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죠.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과 이란, 영국, 이런 국가들은 언론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그들 국가와 상당히 유사한 국가가 페루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미의 국가에서도 이란이나 스페인과 같은 그런 패턴을 띠고 있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언론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국가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중적으로 덴마크와 일본, 말레이시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나라의 최근 날짜별로 확진자 수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인데 거의 유사하죠.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비교했을 때는 단순히
누적 확진자 수가 한 4,000명 근처 되는 국가들만 비교했었는데 오늘 분석 같은 경우는 군집 분석으로 매우 정교하게 찾아낸 거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총 검사자 수도 세 국가가 거의 똑같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덴마크 같은 경우도 일본과 비슷하게 검사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일본과 거의 똑같게 확진자 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매우 쌍둥이처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비교해 본 건 아니고요. 군집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000명당 검사자 수거든요. 1000명당 검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일본의 정책을 모두 일본 정책의 영향을 모두 똑같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균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무섭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국가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검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확진자 수가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았던 국가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열심히 검사를 하자 이탈리아, 중국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그런 정책, 트럼프가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정책을 미국 전 지역이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명당 검사자 수 혹은 1000명당 검사자 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 그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향후 말레이시아나 덴마크보다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자 수를 보면은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거의 유사해 보이죠. 거기에 비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일본과 같이 검사를 열심히 하지 않다가 통제를 벗어나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들, 어느 국가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